아니 근데 솔직히 자신감은 안 떨어졌어요. 자신감은 안 떨어졌어. 자신감 만땅이에요 저. 제가 자신감이 떨어질 때는 억가를 계속 당하면, 오늘은 뭐 오늘도 솔직히 AT 억가 당하긴 했는데 이게 뭐 연타로 나오면 솔직히 자신감이 좀 떨어져요. 아씨 뭐래도 안 되는 느낌 들 때. 저번에 한번 그랬잖아요. 근데 뭐 한 번 그런 거니까 일단 오늘 만약에 유타 부러졌으면 솔직히 조금 그지 같았을 것 같긴 해. 어쨌든 들어와줬으니까 누가 또 잘 가고 있고. 그거 PK 놓치고 뭐야 사울이 또 헤딩했는데 그것도 골대 맞추고 오픈 헤더였는데 거기에 슈팅 때렸는데 사울 뒷발 맞았는데 골대 앞이었거든요. 맞고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또 나갔어. 진짜 뭐 어, 거의 뭐 극장, 진짜 말 그대로 극장이었어 극장. AT 경기는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진짜 뭐 이거 어, 그런 느낌이었는데 가보시죠. 느바 어쨌든 잘 먹었고 오늘 축구랑 느바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는 제가 평소랑 좀 다른 접근이에요. 표 보시면 아실 테지만 같은데 일단 피오렌티나 대 바삭시에르 A조고요. 지금부터는 유로파 컨퍼런스 먼저 합니다. 컨퍼런스 먼저 갈게요. 일단 2위가 피오렌티나 2승 1무 1패 실점 우주의 기운 그런 게 있었나? 바샥시에르가 이제 1위고요. 3승 1무로 10점입니다. 정리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일단은 돼 있는데 두 팀이 1위 경쟁을 하고 있어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다 보니까 2위로 가는 팀은 이제 플레이오프를 유로파에서 떨어지는 팀과 치르기 때문에 그래도 피오렌티나가 아직 1위에 대한 희망이 있죠. 지난 경기 물론 대패를 해가지고 요거를 피오가 대승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남은 경기에서 바삭이 이겨버리면은 그래도 바삭이 1위가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희망 정도는 아직 피오도 있다. 1위에 대한 희망 정도는. 뭐 3위가 하트 오브, 여긴 분석 안 할 거니까 적기만 해놓을게요. 4위가 RFS 2페이지 이런 사이즈인데 일단 피오는 니콜라스 곤잘레스, 소틸,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카스트로빌리. 피오가 올 시즌의 가장 큰 문제가 지난 시즌도 그랬죠. 블라우비치가 빠진 이후로 공격에서 많은 좀 찬스를 놓치는 창문 닫으니까 득다듬어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틸의 지금 결장이 상당히 아쉽고요. 피오렌티나에서 그나마 좀 지난 시즌을 통해서 많이 성장한 공격수거든요. 측면 쪽에. 니콜라스 곤잘레스도 피오렌티나에서 상당히 중요한 선수인데 이 두 선수가 빠졌던 부분은 여전히 조금 아쉬운 피오렌티나가 되겠어요. 어쨌든 바삭세르가 수비적으로는 솔직히 상당히 좋아요. 거의 뭐 골을 안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도 좀 해줄 수 있는 현 피오렌티나에서 공격진들이 빠진 부분은 분명히 아쉽다. 이 새끼는 또 부상이네. 지금 이런 상태고 바삭시에르는 뭐 외질 정도 빠진 것 같고 오즈바이라 클리라고 이제 수비 쪽에 있는데 아마 복귀하지 않을까 오늘 경기. 이 정도 사이즈인데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피오가 바삭이 터키에서 되게 잘해요. 그리고 실제로 수준도 나름대로 높고 다만 이제 솔직히 피오렌티나랑은 수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지난 경기 이제 피오가 원정이었고 나사가 워낙 빠져있는 팀이다 보니까 뭐 대패를 당했었는데 당장 전력 자체는 피오가 좀 나은 상황은 있지만 여전히 공격이 솔직히 믿음직스럽지는 않다. 찬스는 좀 만들 것 같은데 얼만큼 넣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바삭 같은 경우 어쨌든 대패만 안 하면 솔직히 괜찮거든요. 만약에 패배한다 하더라도 뭐야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뭐 다득점이나 뭐 골득실 이런 걸로 바삭이 뭐 지난 경기만큼의 골수를 주지 않는 이상은 바삭이 그래도 유리하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상당히 수비적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피오렌티나도 어쨌든 리그가 상당히 바쁜 상황이고 이제 공격진들 좀 빠진 거 봤을 때 한 골차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한 골차 승리 정도. 혹은 이제 뭐 무승부행무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또 이길 것 같아서 한 골차 정도, 햄무 정도, 이 정도 사이즈 봅니다. 두 번째 웨스트햄 대 실케보르. 여긴 B조고요. 1위가 이제 웨스트햄 전승이죠.
12점. 2위가 실케보로예요. 2승 2패로 6점. 3위가 안더레우트 1승 1무 2패 4점. 4위가 이제 슈테아와 FCSB 1무 3패 1점. 뭐 이렇게 됐고, 요 둘이 붙겠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요런 지금 상황이어서 실케 같은 경우는 안더레우트랑 지금 경쟁이 붙었어요. 어쨌든 안더 같은 경우가 여기랑 붙기 때문에 3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레미님 보지 말라니까 꼬마 영상. 보면 안 돼요. 그거 멘탈 나간다니까 진짜로. 저는 솔직히 페널티킥 찰 때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릎 꿇고서. 근데 소리가 이제 해설자가 이제 막 골 들어가는 소리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눈 떠서 봤는데, 눈 뜨니까 골대 맞고 있더라고. 맞고 튕겨서 슈팅하는데 들어갔다 했는데 맞고 또 나가더라. 절망했습니다 진짜. 어쨌든 웨스트햄 같은 경우 이제 아구에르드가 복귀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수비 쪽에 이제 리강 릴이었나? 헷갈리네. 릴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비싼 돈을 들고 데려왔는데 프리시즌 바로 부상으로 이제 한 2, 3개월 빠졌는데 오늘 복귀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부상자 같은 경우 그러면 파케타랑 측면 공격 쪽에 코르네 그리고 도슨 요 정도가 빠지는 것 같고, 실케 같은 경우 이제 핵심 미드필더 브링크랑 주전 레프트백 엥게 뭐 요 정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웨스트햄이 실케으로 원정 때 나름 좀 고전했어요. 솔직히 경기 내용상 조금 고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솔직히 홈 경기고 실케가 뭐 실점이 너무 많아요. 리그에서도 그렇게 잘 나가고 있지 않고, 이 경기는 뭐 웨스트햄이 지금 4승으로 12점을 땄기 때문에 솔직히 힘을 좀 빼고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솔직히 배당 메리트가 그렇게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만, 전력 차이나 특히 실케의 원정 경기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웨스트햄이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핸디캡의 접근에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세 번째 니스 대 파르티잔. 이 경기 이제 좀 쉽지 않은 경기인데, 여기 이제 B조고요. 이제 2위가 니스, 1위가 파르티잔. 뭐야, 2위를 또 썼네. 몇 점이죠? 이렇게 되면 5점, 6에 8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니스 같은 경우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디오프가 빠져 있고요. 모나코에서 이번 시즌 초반에 영입을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니스에서는 나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윙 포지션에 빠져 있고, 주포인 델로도 부상이고요. 토디보 또 핵심 수비수가 지난 경기 이제 퇴장으로 오늘 출전이 불가합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현재 니스의 상황이고, 파르티잔은 뭐 특별히 뭐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이즈인데, 니스의 가장 큰 문제는요 득점력이에요. 골이 많이 안 나요. 리그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도 많이 먹혀가지고 한 골차 승부가 상당히 많이 나고, 아니면 이제 무승부 경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햄모 무승부 치기가 지금 제 생각에 상당히 좋은 팀 중에 하나가 니스예요. 어쨌든 파르티잔이 지금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티면 되거든요.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니스의 결정력을 고려했을 때 좀 어쨌든 주포들도 이렇게 빠져 있고, 특히나 뭐 수비까지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불안함도 분명히 있고요. 이 경기는 무승부매치기 좋다. 무승부매치기 좋은 경기라고 봅니다. 니스가 이긴다면 한 골차 승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혹은 이제 역시 그렇지 하면서 무승부가 뜰 수 있는 그런 경기 사이즈 같습니다. 네 번째 파도츠 대 알크마르. 여기 2조고요 1위가 이제 4위 먼저 파도츠 2무 2패 2점. 1위가 알크마르 3승 1패로 9점. 그리고 잠시만요. 틀자마자 죽네. 틀자마자 죽어 이거. 그리고 알크마르가 아직 뭐야, 그 1위가 확정이 아니에요. 참고로 드니프로가 지금 7점으로 바짝 뒤를 쫓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마지막 경기가 사실 알크가 홈에서 드니프로랑 붙긴 하거든요. 뭐 이 경기를 만약에 패배한다 하더라도 그 경기를 잡으면 알크가 1위긴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있습니다. 이 경기 결과보다도 마지막에 이기면 어차피 1위긴 하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되긴 한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경기를 뭐 홈에서 치르니까 이 경기를 뭐 버릴 수도 있어요. 혹시
가능성 떨어짐. 저는 잡을 이 경기를 잡고 가려고 할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알크도 지금 부상자가 좀 많긴 해요. 뭐 파블리디스 같은 주포도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이제 계속해서 못 뛰고 있고, 측면 쪽에 에브엔도 주전 로테이션급 사이드죠. 얘도 빠져 있고, 주전 쌤백인 이제 브루노 브라틴스도 빠져 있고, 또 제노아에서 지난 시즌 강등권 제노아에서 이제 센터백을 봤었던 반 헤우스덴 얘도 부상이어서 부상자가 지금 충분히 있는 알크마르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됩니다. 뭐 솔직히 파두추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네덜란드 팀 진짜 거의 안 믿거든요. 뭐냐면은 진짜 툭하면 배신을 시도 때도 없이 때려가지고 잘 안 믿는데, 상대가 파두치라서 이거는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5번째 샴록 덴트 헨트슨 베팅한다면 샴록이 홈발이 있긴 합니다만 이미 뭐가 없어요. 3패 1점이고 헨트 지금 급한 상황이거든요. 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날파린 거고,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좀 경기가 잘 안 풀렸어요.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 할 때마다. 그러면서 이제 3위 자리까지 내려앉아 있는데 아직까지 분명히 희망이 있는 승점이고, 또 샴록을 만난 만큼 또 잡을 가능성이 제 생각에 높은 것 같아요. 배팅을 한다면 그래도 정배죠. 샴록의 홈발이 조금 무섭긴 합니다만 뭐 아일랜드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1위긴 해요. 근데 솔직히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엄청나게 뭐 샴록이 홈발로 막 달려들어도 득점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공격진들이 뭐 워낙 수준도 낮고 그래가지고 K리그에서 막 개발 나오잖아요. 비슷해? 그래가지고 오늘만큼 그래도 헨트 쪽에 승리의 여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6번째 발카니 대 슬라비아 프라 G조. 여기도 이제 완전히 박빙해조인데 추가로 2위가 클루지 7점이고요 1위가 시바스스. 오늘 얘네 둘이 붙죠. 지금 슬라비아 프라가 2조에서 유력한 1위 후보였는데 압도적인 경기를 거의 매 경기 보여주거든요. 골이 안 들어가. 슈팅을 막 2, 30개씩 때리는데 경기마다 골이 안 들어가서 꼭 지금까지 우리 배터들을 많이 울렸어요. 똥배 받아놓고 막 햄무 뜨고 이래가지고 많이 울렸었는데, 지난 경기도 발카니가 슬라비아 원정 와가지고 3대2로 졌거든요. 꽤나 스코어만 보면 박빙이었는데 솔직히 슬라비아 프라가 왜 이렇게 골을 못 넣는지 찬스를 좀 많이 놓쳤어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슬라비아가 여기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력 자체가 솔직히 좀 차이가 그래도 갭이 크기 때문에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두 팀 간의 경기가 있고 슬라비아가 여기서 잡아낸다면은 만약 여기서 무가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 경기에 대해서 최소 2위 자리까지는 자력으로 지금 현재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잠시만요. 자력이 안 될 수가 있나? 보자. 마지막 시바스스. 네? 시바가 이기면 자력이 가능해요. 시바가 여기서 이겨도 여기서 프라가 잡고 마지막 경기 프라가 잡으면 직전 이 두 팀의 맞대결은 무승부였기 때문에 승리팀에 대해서 이제 그 승점이 동일시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슬라비아 프라가 2연승을 거두 여기서 이 두 팀의 매치업에서 시바가 잡아서 10점이 된다 하더라도 슬라비아가 발칸이 잡고 마지막 경기 잡으면은 슬라비아가 올라갑니다. 최소 뭐 클루즈의 경기 결과를 봐야지 1위의 여부는 알 수 있겠으나 2위 자리까지 뭐 가능하다. 이런 좀 봤을 때 전력 차이가 상당히 크다. 이거 슬라비아 프라 어렵지 않게 이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서오세요. 그리고 이제 유로파로 갑니다. 유로파는 이제 3위 팀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 떨어져서 플레이오프를 진행을 하죠. 일단 첫 경기 먼저 볼 텐데 몇 번째까지지 경기로? 3, 7번째인가요? 취리 대 보데글리 A조입니다. 4위 취리,
4패 0점이고요. 3위가 보데글리 1승 1무 2패로 4점. 사실상 7위의 마지막 경기가 아스날이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뭐 없죠. 사실 잘해야 무승부죠. 아스날 원정가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사실 보대가 거의 3위 자리가 상당히 이미 거의 90% 이상 유력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대가 져도 제가 볼 때는 3위 같아요. 7위가 아스날 원정에서 제 생각 무도 못 캘 가능성이 뭐 8할 최소 8할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있다. 물론 잡고 가면 좀 더 뭐 PSV 아스날 경기 결과에 따라서 보대가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PSV가 지금 7점이거든요. 아스날이 지금 전승으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 A조에서 2위가 PSV 2승 1무 1패 그리고 이제 7점 1위가 아스날 4승으로 12점이라서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 두 팀 매치에서 아스날을 잡아버리고 여기서 해버리면은 마지막 보대랑 PSV가 만나요. 단두대 매치가 이루어지죠. 더군다나 이제 보대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뭐 가능은 한 사이즈긴 해요. 그래서 뭐 동기부여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간에 저는 보대가 유로파 컨퍼런스로 가는 게 조금 더 가도 솔직히 상관없다. 왜냐면 유로파는 16강 가면 떨어지거든요. 보대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로파 컨퍼런스로 가면은 16강이나 뭐 그 이상도 본인들이 잘만 한다면은 갈 수 있는 수준의 팀들이기 때문에 올 시즌 유로파가 엄청 세요.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들 다 떨어졌잖아. 뭐 AT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뭐 또 어딨어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세비야도 있고 참. 그렇기 때문에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보대 입장에서는 6컨으로 가는 게 낫다. 그런 부분 봤을 때 7위가 지금 리그에서도 완전히 맛이 가 있고 뭐 유로파 컨퍼런스도 보시는 대로 실점이 지금 14골이나 먹었어. 4경기에서 그냥 뭐 했다 하면 그냥 뭐 대파를 당하고 지난 경기도 PSV한테 그냥 뭐 학살을 당했었는데 새 감독이 부임한 지 그래도 좀 됐어요. 그래서 리그 경기 결과들을 살펴보니까 저득점 무승부가 좀 있어. 뭐 바젤이나 영보이스 여러분들이 그래도 들어보셨을 법한 충분한 팀들이죠. 이런 팀들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었어요. 감독 교체 이후에 최근에 뭐 지지난 경기나 지난 경기에서 이런 점을 봤을 때 7위가 그래도 수비적으로 좀 신경을 쓰고 있구나. 다만 이제 득점력에 대한 이슈가 있고 물론 직전 경기는 4대1로 졌어요. 퇴장 때문에 4대1로 이렇게 졌었는데 물론 퇴장 전에 이미 실점을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솔직히 어느 정도 비비는 내용은 추리가 저는 보여줬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거든요. 뭐 플레이오프 때는 하트오브를 이기기도 했고 뭐 첫 경기에서도 아스날 상대로는 좀 그래도 잘 비볐었고 물론 이제 PSV 상대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만 또 솔직히 보대 찍어도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이거 전패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잘 보진 않아요. 여기서 추리가 보대한테 만약에 지금 5패고 아스날한테 지금 6패거든요. 보통 전패는 잘 안 나오긴 해. 한 번쯤은 비겨요. 1무 5패 이런 그림들이 그래도 많거든요. 물론 나오긴 합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 그래도 무승부의 모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정 경기고 보대 역시도 추리도 최근에 뭐 저득점 무승부를 몇 차례 기록했던 걸 생각하면은 고배당 쪽 요런 쪽으로 노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보대 찍어도 할 말은 없다. 그 정도 느낌으로 보고요. 다음 경기 PSV 대 아스날 방금 봤었죠. A조고 아스날 뭐 4승 그리고 PSV가 2승 1무 1패 12점 7점 뭐 이렇게 돼있죠. 산술적으로 PSV가 2승을 때려버리고 뭐 아스날이 뭐 자빠지면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스날의 마지막 경기 제가 말씀드린 추리예요. 이거는 뭐 아스날이 그냥 유스 뭐 2군 내보내도 2군이랑 유스 좀 섞어서 내보내도 충분히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1위는 이미 결판 난 상황에서 아스날이 최근에 또 리그에서 많은 체력적인 문제를 지금 많이 노출하고 있거든요. 또 직전 경기 PS전과의 홈 경기에서는 이때 로테이션을 돌리려고 그때 주전들을 많이 쓴 거예요.
아스날이 거의 제 생각에는 주전급 선수들이 다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뭐 그동안 아예 뛰지 않던 뭐 소아레즈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나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간만에 또 티어니가 나올 거고 중앙 수비도 아예 뭐 갈아버릴 수도 있고 전방 쪽에서도 주전급 선수들을 미드필더 쪽이나 꼭 하나 둘씩 이렇게 내보냈었던 아스날인데 그동안 유로파 일정에서도 한 1.67군 정도 나왔어요. 계속 1.5군, 6군, 7군 정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완전 로테이션 돌릴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있어 보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난 사우스햄튼전도 그렇고 그 전에 리즈전부터 아스날 엔진이 좀 고갈되기 시작했거든요. 아르테타 감독이 충분히 그래서 직전 PSV와 홈 경기에서 풀주전을 낸 게 아닌가. 프랜스는 봅니다. 번째 루도고레츠 대 베티스 C조고요. 2위가 루도고레츠 여기 로마 있는 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배로 7점. 여기가 베티스 3승 1무 10점. 그리고 3위까지 적을까? 좀 보기 좋게 적자. 3위가 로마 4점, 4위가 자판기 이름은 적어줘야지 헬싱키 이렇게 돼 있는데 루도가 지금 상당한 위치까지 올라와 있고 베티스는 무케면 확정이에요. 무케면 확정. 무케면 1위 확정. 1위 확정. 정정하게 있으면 무케면 1위 확정. 이미 진출은 확정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베티스 같은 경우가 뭐 과르다도 출전 정지고 후암미 여전히 부상에 측면 쪽 수비 쪽에 이제 몬토야 이렇게 빠져 있고 루도고레츠는 이제 미드필더 쪽에 상당히 득점력 있는 데스포도프라는 애가 이제 불투명 이렇게 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경기는 그냥 딱 무승부행무 찍기 좋아요. 이 경기도 무승부행무. 왜냐면 베티스가 지금 현재도 여러 선수들의 부상이나 이선 자원들이 특히 부상이나 뭐 출전 정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리그에서도 힘을 많이 좀 잃어버렸어요. 경기력도 설사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어느 팀을 만나도 베티스가 한창 강했던 그런 압도하는 경기력을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신보 솔직히 이 경기에 그렇게 힘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베티스가 무만캐도 솔직히 확정에다가 루도가 나름대로 이거 어쨌든 로마랑 2위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칠고 강하게 달려들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홈에서의 루도고르치는 상당히 뭐 짧은 패스나 이런 것들이 짜임새가 있는 나름대로 무서운 팀이기 때문에 직전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도 3대2에 베티스가 홈에서 나름대로 좀 접전의 스코어가 나왔었죠. 더군다나 만약에 패배한다 하더라도 루도가 마지막 경기 로마랑 붙어요. 베티스는 헬싱키랑 붙습니다. 홈에서. 헬싱키는 그냥 완전히 자판기예요. 울산선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베티스가 제 생각에는 꽤나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선수들의 엔진이 많이 빠져있고 한 상황에서 로테이션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쨌든 그래도 뭐 1위 정도는 확정 짓고 싶어 할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또 저는 뭐 무나 해무나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귀신 같은 무승부 조금 더 보여서 루도고레츠 프렌 이렇게 봅니다. 저득점까지 이런 느낌으로 봐요. 물론 저득점보다는 프렌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뭐 그냥 고배당으로 무를 찍거나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현재 베티스에 애초 신경을 크게 안 쓸 것 같아요. 이 경기에 뭐 출전 정지자들도 있고 당장 좀 많이 선수들이 지쳐있는 타이밍에 힘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저도 상관이 없다. 물론 지고 로마랑 경기에서 루도가 이겨버리면은 루도가 이게 스코어로 몇 대 몇으로 지냐에 따라서 루도가 1위가 될 수도 있어요. 직전 경기 3대2 스코어였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솔직히 루도가 로마 원정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 봤을 때 베티스도 어느 정도 힘을 뺄 가능성이 높다. 이거 일반승으로 접근하기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경기다. 동기부여적인 관점이나 루도가 만만하지 않은 지금 로마랑도 루도가 홈에서 잡았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저는 무승부 갔는데 딱 말씀드리면은 역배 뜰까봐 좀 걱정되긴 해요. 사실 지금 그런 사이즈고. 헬싱키 대 로마 승. 로마도 물론 지금 부상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디발라나 첼리크 그리고 이제 마이날두 여기에 자니올로 출전 정지로 빠져 있는데 울산선에서 정리한다니까요. 그리고 헬싱키가 제가 알기로 최근에 코로나 관련 이슈랑 독감 관련 이슈가 있었어요. 물론 몇몇 자원은 복귀를 했고 몇몇 자원들은 여전히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고 로마가 무리뉴 감독이 지난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에서 우승했잖아요. 유로파 한번 올라가야지. 전력 차이도 많이 크고 당당히 이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로테이션이 아마 뭐 공격 쪽에 타미 에이브람 이런 애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벨로티가 나올 수 있겠고 더 돌리면은 뭐 쇼무도로프 이런 애들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엘샤라위 막 이런 애들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체에는 들어가 있을 거고 헬싱키를 잡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일만. 맨유 셰리프 2조고요. 맨유가 2위 9점, 3위가 셰리프 3패 3점. 맨유 같으면 마샬, 바란, 뭐 완비사카, 맥과이어 이 정도 빠져 있고 셰리프는 이제 우측 사이드백 얘가 이제 출전 정지 주전 로테이션급이에요. 이렇게 빠져 있는데 저는 유경은 찌는한 맨유 많이 찍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물론 이 경기 당연히 맨유 입장에서도 로테이션이 돌아가겠죠. 돌아갈 텐데 지금의 어쨌든 맨유가 보여주는 경기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근데 이거 호날두 나오는 거 아니야? 갔는데 호날두가 팀 훈련에 합류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팩트 체크를 안 했는데 아마 팩트인 것 같아요. 뭐 그냥 타이틀만 확인하고 이제 넘어간 거라 진짜 이거 호날두 나오면 좀 골치 아파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호날두가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팀 훈련에 합류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이제 허리 굽히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봤을 때 호날두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전에 오모니아랑 경기에서 호날두가 다 말아먹었거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의 맨유가 보여주는 경기력이나 그래도 상승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학살하고 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뭐 3대0 이상으로 그냥 깨부수고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다. 많이 봅니다. 또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게 뭐 프라이브로크 올림피아코스 이런 거. 프라이가 지금 4승으로 12점 1위고요. 올림피아코스가 1무 3패 1점으로 뭐 4위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는 현재. 올림피아코스 왜 이렇게 망가졌냐. 어쨌든 뭐 감독 교체도 하고 중간에 그랬었죠. 근데 사실상 뭐 올림피아코스는 끝난 상황이고 더군다나 원정 경기잖아요. 당장 리그도 좀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리그를 신경 써야 되고 이 경기에 대한 변수는 프라이브루크가 얼마만큼의 로테이션을 돌리는가인 것 같아요. 애초에 뎁스가 뭐 얇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좀 주전들 많이 굴려왔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여유가 있는 승점을 또 가지고 있고 돌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돌릴 것 같은데 올림피아도 사실 포기 수준이라 그래도 찍는다면은 프라이 쪽으로 찍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다만 그런 이슈는 있죠 당연히. 거의 확정 수준이니까. 그리고 프라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통 이제 4승 찍는 팀들은 뭐 다른 팀도 봤잖아요. 아스날, 뭐 소시에다드 이런 팀들 진짜 좀 더 강팀이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 프라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배당이 좀 불안한 부분은 있어요. 이렇게까지 짜야 되나. 올리면 어쨌든 무장인이라서 무가 뜨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되긴 합니다. 다만 어쨌든 그래도 좀 확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프라이가 배당 메리트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뭐 낭트 카라바우 이런 거 같은 조죠. 2조. 이제 3위가 낭트 1승 3패로 3점. 2위가 카라바우 2승 1무 1패로 7점.
마지막 매치가 카라바흐 대 이제 프라이부르크고요. 그리고 낭트가 홈인가? 낭트 먼저. 요렇게 이제 또 펼쳐지는 상황에서 카라바흐 입장에 상당히 이제 호재죠. 이때쯤 이제 아예 확정이 나 있을 프라이를 이제 홈에서 또 맞이하다 보니까 낭트가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당장 리그도 헤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 경기들에서 어느 정도 뭐 유로파에 대한 손을 좀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위 자리에 만족하겠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찍는다면은 무승부나 솔직히 카라바오 프란 쪽으로 건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카라바오 같은 경우도 수비적으로 상당히 단단해요. 그러면서 역습을 잘,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오히려 더 결과들 또 잘 내고 있고, 실점도 이제 이번에 2실점밖에 없는데 이거 다 프라이브로크한테 먹힌 거예요. 뭐 그 전에 올림피아전이나 낭트와의 홈 경기나 실점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 봤을 때 무 보고 이제 카라바오 프랩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그친가? 뭐 굳이 하나 더 하면 라치오? 요조가 엄청 빡빡해요 지금. 라치오가 1승 2무, 승점이 다 똑같습니다. 다 1승 2무 1패예요. 얽히고 얽혀가지고 순위는 지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순위가 이렇게 갈리게 됐나? 동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빡빡한 상황에서 미틀란이라는 또 막강한 상대를 만났고 임모빌 안 나와요. 그리고 공격 쪽에 라차리도 이제 출전 정지고, 미틀란 같은 경우 이제 브로마도 공격수가 좀 빠져 있는 뭐 그런 사이즈인데, 임모빌러가 빠져가지고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 라치오 역시도 미드필더 쪽에서는 로테이션 좀 돌아갈 것 같긴 해. 근데 공격 쪽은 이미 빠져 있어가지고 강제 로테이션이어서 나올 수 있는 공격 쪽은 풀 나올, 뭐 펠리페 안데르송이나 또 누가 있지, 페드로 뭐 이런 애들 나올 거예요. 미드필더 쪽엔 아마 최근에 많이 못 뛰고 있는 루이스 알베르토 이런 애들 나올 거기 때문에, 루이스 알베르토 나오면은 일단 다득점, 오버에 또 요정이잖아요 루이스 알베르토가. 다득점이 좀 낫지 않을까 싶고, 승패는 야 그래도 라치온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햄무 불안하다 조금. 미트가 그리 만만치도 않고 다득점으로 가면서 한 골 차 정도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솔직히 마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라치오 홈이기도 하고 해서 미트윌란의 뭐 현재 원정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는 솔직히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마인이 뜰 수도 있는데 저는 햄무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해축군 마무리하겠습니다.